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나라 국밥의 숨겨진 세계로 떠나는 미식 여행입니다. 국밥이라고 하면 그냥 밥 말아 먹는 간단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국밥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소울푸드거든요. 6.25 전쟁 피난민들의 생존 음식에서 시작된 것부터 조선시대 임금님이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었던 것까지 정말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요. 이제부터 전국 5대 대표 국밥을 완전 해부해 볼 거예요. 각각의 탄생 비화부터 제대로 먹는 법,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맛집들까지. 마지막에는 완벽한 전국 국밥 투어 코스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침샘을 자극하는 국밥의 진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국밥, 부산 경남의 자존심. 첫 번째로 만나볼 국밥은 부산과 경상남도의 자존심, 돼지국밥입니다. 부산 사람들에게 돼지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정체성 그 자체예요. 돼지국밥의 탄생 배경을 알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1950년 6.25 전쟁이 터지면서 전국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인구 40만 명의 부산에 1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몰린 거죠. 먹을 게 없던 피난민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돼지뼈를 구해서 큰 솥에 넣고 무려 12시간 이상, 때로는 하루 종일 끓였어요. 연탄불로 계속 끓이다 보니 뼈에서 나온 콜라겐과 지방이 우유처럼 하얀 국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음식이 지금은 부산의 대표 음식이 되었다니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돼지국밥을 직접 맛봐보겠습니다. 첫 한 숟가락. 와, 정말 진합니다. 국물 자체가 마치 진한 우유를 마시는 것 같아요. 12시간 이상 우려낸 돼지뼈의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고소함과 함께 깊은 감칠맛이 올라와요. 돼지국밥의 핵심은 바로 이 양념장입니다. 새우젓, 다진 마늘, 고춧가루를 섞어 만든 이 양념장을 넣으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새우젓의 짭조름함과 마늘의 알싸함, 고춧가루의 매콤함이 진한 국물과 만나면서 정말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내요.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께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양념장을 바로 넣지 마시고 먼저 순수한 국물 맛을 경험해 보세요. 12시간 우린 뼈국물의 진짜 맛을 느끼실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돼지 특유의 누린내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칩은 생강, 대파, 양파 같은 향신료로 누린내를 완벽하게 잡아내거든요. 좋은 돼지국밥집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물이 진하게 우유빛을 띄어야 해요. 둘째, 냄새를 맡았을 때 고소한 향이 나야지 누린내가 나면 안 됩니다. 셋째, 현지 부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찾으세요.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돼지국밥집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서면에 있는 쌍둥이 돼지국밥은 1946년부터 시작된 원조집이에요. 해운대에 있는 해운대 돼지국밥도 관광객들에게 유명하죠. 두 번째, 설렁탕, 곰탕, 조선 왕조의 품격. 두 번째로 만나볼 국밥은 우리나라 국밥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설렁탕과 곰탕입니다. 이 음식들에는 정말 깊은 역사가 숨어 있어요. 설렁탕의 역사를 알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성종 때 매년 봄에 선농단에서 농업의 신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가 끝나면 임금님이 직접 소를 적어서 백성들과 함께 끓여 먹었다고 해요. 선농탕이라고 불렸던 이 음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설렁탕으로 변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임금님과 백성이 함께 나눠 먹었던 음식을 우리가 지금도 먹고 있다니. 현재 설렁탕과 곰탕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특히 직장인들의 든든한 점심 메뉴로 자리 잡았죠. 설렁탕을 직접 맛봐보겠습니다. 첫 한 숟가락. 정말 깔끔해요. 돼지국밥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소고기 특유의 깔끔한 감칠맛이 혀끝에서 돌면서 정말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설렁탕의 묘미는 바로 이 심플함에 있어요. 소금과 후추만 넣어도 충분히 맛있고
김치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특히 묵은지와의 궁합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설렁탕집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좋은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좋은 설렁탕은 국물이 뽀얗고 진한데 기름기가 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고기 특유의 깔끔한 고소함이 있어요. 반면 좋지 않은 집은 국물이 밍밍하거나 기름기만 둥둥 떠다니죠. 서울에서 유명한 설렁탕 집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종로에 있는 이문 설렁탕은 1904년부터 시작된 100년 넘은 원조집이에요. 강남에 있는 강남면옥의 설렁탕도 정말 유명하죠. 참고로 설렁탕과 곰탕의 차이점도 알려드릴게요. 설렁탕은 소의 여러 부위를 함께 끓인 거고 곰탕은 주로 사골을 중심으로 푹 구워낸 거예요. 곰탕이 좀 더 진하고 걸쭉한 편이죠. 세 번째, 순댓국. 다양한 식감의 향연. 세 번째는 서울, 경기, 충청도에서 사랑받는 순댓국입니다. 이 음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다양한 식감이에요. 순댓국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쫄깃한 순대, 부드러운 간, 쫄깃한 허파, 야들야들한 선지까지. 한 그릇에서 이렇게 다양한 식감을 경험할 수 있는 음식이 또 있을까요? 직접 맛봐보겠습니다. 먼저 순대부터. 와, 순대 특유의 쫄깃함과 함께 속에 들어있는 당면과 선지가 어우러지면서 정말 독특한 식감이에요. 이번에는 간을. 정말 부드러워요. 그리고 허파는 좀 더 쫄깃하고요. 선지는 정말 부드럽고 고소해요. 한 숟가락에 여러 가지를 함께 떠서 먹으면 정말 입안에서 파티가 벌어져요. 재미있는 건 지역별로 순댓국 스타일이 달라요. 크게 들깨가루를 넣는 스타일과 맑게 끓이는 스타일로 나뉘어요. 들깨가루가 들어간 순댓국을 맛봐보겠습니다. 아, 완전히 다른 음식이네요. 들깨가루 특유의 고소함이 국물 전체를 감싸면서 정말 구수하고 포근한 느낌이에요. 마치 할머니가 끓여주신 국물 같은 느낌이죠? 반면 맑게 끓인 순댓국은 더 깔끔하고 시원해요. 돼지 육수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고 재료 하나하나의 맛이 더 선명하게 살아있어요. 솔직히 순댓국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음식이에요. 특히 내장류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냄새나 식감 때문에 어려워할 수 있어요. 처음 드시는 분들을 위한 팁을 드릴게요. 새우젓이나 다진 마늘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본인 취향에 맞게 조절해보세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넣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서울에서 유명한 순댓국집들도 소개해드릴게요. 광장시장에 있는 여러 순댓국집들은 정말 유명하죠. 특히 서울 순대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에요. 순댓국의 또 다른 매력은 함께 나오는 반찬들이에요. 깍두기, 부추무침, 오이소박이. 이런 반찬들과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어요. 네 번째, 육개장 해장국, 얼큰한 맛의 대표주자. 네 번째는 매콤하고 얼큰한 맛의 대표주자, 육개장과 해장국입니다. 이 음식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완전 식품에 가깝다는 거예요. 육개장을 보시면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 있어요. 소고기는 기본이고 고사리, 콩나물, 버섯, 대파, 미나리까지 한 그릇에 필요한 영양소가 거의 다 들어있어요. 직접 맛봐보겠습니다. 와, 첫 한 숟가락부터 정말 얼큰해요. 고춧가루와 고추장의 매콤함이 입안을 확 깨우면서 소고기의 진한 감칠맛이 뒤따라와요. 고사리는 정말 아삭아삭하고 콩나물은 시원하면서도 아삭해요. 버섯은 쫄깃하고 미나리는 특유의 향긋함이 있어요. 한 숟가락이 이렇게 다양한 식감과 맛이 어우러진다니. 특히 해장국은 정말 이름값을 해요.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먹으면 정말 살 것 같아요. 해장국을 한술 떠보겠습니다. 매콤한 맛이 속을 확 뚫어주면서 동시에 뜨거운 국물이 목마른 속을 달래줘요. 이게 바로 해장의 힘이구나 싶어요. 전국 어디를 가도 해장국이라는 간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국민 음식이에요. 새벽부터 문을 여는 24시간 식당들도 많죠.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육개장과 해장국은 정말 맵고 짜요.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매운 음식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해요. 가게마다 매운 정도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집은 정말 순하게 나오는데 어떤 집은 정말 매워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마다 직장인들로 가득 찬 육개장집들을 보면 이 매운맛에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어요. 서울에서 유명한 육개장집으로는 명동에 있는 명동 칼국수의 육개장이 유명하고 해장국으로는 진주집이 오랜 전통을 자랑해요. 5번째, 보양식 국밥, 추어탕, 갈비탕, 닭곰탕. 마지막으로 보양식 계열 국밥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추어탕, 갈비탕, 닭곰탕. 이 음식들은 단순히 배만 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몸에 기력을 보충해주는 진짜 보양식이에요. 먼저 추어탕입니다. 전라도와 남도 지방의 대표 음식인데 미꾸라지를 통째로 갈아서 만들어요. 직접 맛봐보겠습니다. 첫 느낌은 정말 진해요. 미꾸라지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요. 그리고 정말 든든한 느낌이에요. 한 그릇 먹고 나면 기력이 쭉쭉 솟아나는 기분이에요. 갈비탕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음식이에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자주 등장하죠. 갈비탕을 먹어보겠습니다. 와, 정말 깔끔하면서도 진해요. 갈비에서 우러나온 진한 고소함과 맑은 국물의 조화가 정말 일품이에요. 이게 바로 품격 있는 맛이구나 싶어요. 마지막으로 닭곰탕이에요. 이 음식은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해요. 닭곰탕을 한술 떠보겠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담백해요. 닭 특유의 담백함이 있으면서도 국물이 진하고 고소해요. 특히 몸이 아프거나 입맛이 없을 때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 이런 보양식 계열의 단점이 있다면 가격대가 조금 높다는 점이에요. 일반 국밥보다 2~3배 정도 비싸죠. 하지만 한 그릇의 만족감과 영양가를 생각하면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해요. 전국 국밥 투어 완벽 코스 앤 마무리. 자, 이제 전국을 돌며 국밥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완벽한 코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1단계는 서울에서 설렁탕과 순댓국으로 워밍업을 하시고 2단계로 춘천이나 원주에서 닭곰탕으로 깔끔한 맛을 경험하세요. 3단계는 전주나 남원에서 추어탕으로 전라도 음식의 진수를 체험하시고 4단계는 대구나 안동에서 얼큰한 소고기 국밥과 해장국으로 매운맛에 도전해보세요. 마지막 5단계는 부산에서 돼지국밥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한 국밥여행 어떠셨나요?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각 지역의 문화가 담긴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앞으로 국밥을 드실 때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분명 더 깊은 맛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봤던 국밥집 추천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맛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